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이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업무 프로젝트는 그 데이터의 확보 자체가 프로젝트의 품질 그리고 성패를 좌지우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의 관리적인 측면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그런 형태죠. 그런데 이 데이터 수집이 포함된 그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게 결국엔 프로젝트의 품질 그리고 성패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어떤 절차, 이 절차를 설계하고요. 그리고 충분한 이런 테스트를 걸쳐서 이 수집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집 자체가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수집 절차 중에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별로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 프로젝트와 이 데이터 수집이 포함된 그런 프로젝트,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일반 업무와 관련된 이 프로젝트는요, 사실 이 사용자, 즉 프로젝트에 나온 성과, 서비스, 솔루션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데이터 발생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뭐 이런 입력 값, 그래서 이 입력자가 결국엔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을 가져요. 그리고 데이터가 트랜잭션 하나당 한 건씩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근데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는 그냥 사람이 어떤 사용자가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수집,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그 데이터 발생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수집 프로세스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 관련된 기술, 그게 바로 데이터 오너십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프로세스 하나에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이제 데이터 입력 부분에 대한 차이를 살펴봤고, 데이터 처리에 대한 차이입니다. 데이터 처리도 일반 프로젝트는 데이터의 뭐 사전 처리, 사후 처리 이런 과정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용자가 입력한 그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즉, 정리하면 원본 데이터의 변경이 없는 그런 특징을 일반 프로젝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는 그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어떤 전처리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단순히 전처리 과정만 있느냐? 아니요. 수집한 다음에는요, 이런 후처리 과정도 포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후처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환, 그리고 다른 데이터와의 병합, 이런 것들이 이 후처리 단계에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그 일반 프로젝트는 어떤 처리된 데이터 변형 없이 그대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변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입력한 사용자가 입력한 그 데이터 생산된 데이터가 그대로 출력으로 나온 결과랑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OLTP와 같은 온라인 트랜지션 프로세스 이런 기반의 프로젝트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는 처리된 데이터를 분리 병합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뭐 이제 새로 어떤 분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와의 병합을 거쳐서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재생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가 결국엔 최종적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시각화하거나 분석된 결과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프로젝트가 대부분인 케이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비교해 보면 데이터가 입력이 된 상태에서 데이터 처리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일반 프로젝트는 입력 받은 대로 그냥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OLTP의 효율적인 처리 관리를 위해서 정교화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죠. 근데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는 이 데이터 수집과 처리 이게 이제 어떤
누락되는 값들, 이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사전 처리, 이런 작업들이 여기에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한다는 건 결국엔 수집 프로세스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돼요.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어떤 전처리, 사전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 시에는 수집 데이터 이제 가공이 발생합니다. 자, 가공이 된다는 소리는 이전 데이터와는 다른 어떤 가공, 즉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가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처리, 그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일반 프로젝트는 그 처리된 데이터 그리고 원본 데이터가 이 정규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처리된 데이터가 뭐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이 사실은 어떤 데이터의 조회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데이터 값이 결국엔 보여주는 출력으로도 그냥 조회 형태로, 단순 조회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 이제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는 대부분 어떤 서비스가 그 분석된 결과를 보여주는 뭐 이런 서비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 변환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적절한 처리 방법의 수정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데이터 입력에서 서비스 제공까지 가는 측면을 살펴보면 일반 프로젝트는 뭐 가역적 선형 관계가 있습니다. 즉 입력한 데이터랑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가역적, 즉 돌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역적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제공 데이터로부터 입력 데이터를 역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공된 데이터가 실제 입력은 이랬다라는 역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데이터 입력 자체가 중단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는 적절한 내부 처리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이런 변형, 한마디로 재생산된 그런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데이터 수집은 서비스 제공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업무 처리예요. 그러니까 이 수집 과정이 결국엔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적절한 변형, 수정, 분석, 결과를 서비스로 제공하니까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하나의 업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데이터의 확보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확보. 일단 그 데이터의 원천이 무엇인지 식별을 해야 됩니다. 결국엔 프로젝트에 필요한 데이터의 어떤 원천. 그래서 예를 들어 데이터는 어디에서 어떤 출처를 가지고 있는지 식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어떤 유형인지, 예를 들어서 정형 데이터인지, 반정형 데이터인지, 비정형 데이터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집 가능성을 평가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어떤 이 데이터가 식별이 됐으면 이게 과연 우리가 수집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로 이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를 모색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수집 계획이 내부 데이터냐 아니면 외부 데이터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내부 데이터인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 회사 내 조직 내에 어떤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내부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직 내에 있는 다양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 간의 협조,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 내부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정보는 없는지, 보안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를 사전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외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개된 데이터 셋인거나 아니면은 SNS, 뭐 소셜 미디어, 그리고 이제 외부의 데이터베이스, 즉 외부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안을 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완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그리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옴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검토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 수집 도구, 기술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유형 그리고 어떤 원천에 따라서 수집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도구,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좀 매칭을 해줘야 됩니다. 결정을 해줘야 돼요. 뭐 이제 API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웹의 스크래핑 기술, 아니면 그냥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질의함으로써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데이터 확보하는 계획단에서 고민을 해야겠죠. 그리고 정보보호 및 법적 준수. 자, 이 부분은
지금 내가 수집하려는 데이터가 과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냥 활용해도 되는 뭐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관련 법규를 좀 준수하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단계별로는 목표를 정의합니다. 뭐 어떤 성과를, 그리고 어떤 지표를 설정할지,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도메인 특성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구체적인 성과 목표, 그다음 지표를 도출하는 게 이 목표 정의 단계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요구사항 도출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나 기술 지원, 뭐 그거 관련 요구사항 이런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도출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어떻게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건지,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다음 데이터가 정제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저장 형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어떤 도구나 이런 게 활용 뭐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플랫폼 구축에 대한 여부, 이런 게 이제 도출이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데이터를 확보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 뭐 필요한 자원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요. 뭐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돈이 들 수도 있겠지만, 확보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데도 구축, 뭐 그다음 관리 예산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계획 수립을 합니다. 자, 이 데이터를 확보함에 있어서 인력은 얼마나 투입할 건가, 일정은 얼마나 둘까,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위험,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단계에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범위와 일정, 인력, 의사소통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 절차를 좀 살펴보면, 데이터를 선정하는 것, 그리고 이제 수집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이제 테스트 수집이 있습니다. 데이터 선정 당시에는요,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선정을 할 때 고려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수집이 가능한가? 보안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데이터는 정말 정확한지, 그리고 난이도와 비용, 이런 측면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완료됐어요. 여러 가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선정이 됐으면 그 수집하려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찾아야 되고 파악을 해야 되고, 데이터 유형과 수집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 수집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집 테스트에 대한 뭐 기술적, 업무적 검토가 이때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선정했으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뭐 프로젝트의 품질을 결정할 이 데이터 선정, 그냥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가 우리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지, 그래서 이 선정부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여부,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가 데이터 선정입니다. 자, 그리고 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뭐 업무 지식을 보유하거나 수집 노하우를 갖고 있거나 이런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선정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 그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그런 전문가가 이 뭐 데이터 선정에 관여하면 좋겠죠. 그리고 뭐 사실 이런 전문가가 없더라도요. 뭐 데이터 자체의 어떤 특성을 알거나, 그리고 어떤 뭐 데이터 자체는 좀 이제 아는 그런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수집 시의 고려사항인데요. 크게는 이제 5개인데, 우리 이제 수집 가능성, 수집 난이도만 일단 먼저 보면, 수집 가능성, 즉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가 수집이 가능하냐. 아무리 서비스 활용에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요. 뭐 수집이랑 주기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국엔 그 원천 데이터의 정책에 의존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수집하거나 어떤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별로 가져올 거냐, 올 거냐, 일별로 가져올 거냐, 어떤 주기를 통제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이제 불가능한 외부 데이터인 경우에는 결국엔 외부 데이터의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 가능성을 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수집을 쉽게 했어요. 수집을 하더라도 그 데이터 자체가 전처리와 후처리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뭐 결코 좋은 데이터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데이터 선정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 거죠. 왜냐? 전처리 후처리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수집 난이도입니다. 뭐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이런 이제 그런 구축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 그거 이제 난이도가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난이도가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정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이것도 난이도를 높이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뭐 만약에 비용 자체를 산출하기 어렵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뭐 구축, 뭐 수집, 뭐 그와 관련된 비용 산출이 어렵다면 뭐 간단하게는 뭐 난이도 측면에서 트래픽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실제 저장 처리 장치에 얼만큼의 용량을 차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결국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 수집 대상의 대안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 이 데이터 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집할 때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다섯 가지 중에 세 개가 더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 당연히 데이터에 어떤 개인정보의 포함 여부 미리 판단해야겠죠.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하나라도 발생하면요, 사실 이 프로젝트를 실제 서비스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중지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선행돼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정확성인데요. 그 세부 항목을 정확하게 우리가 뭐 서비스 활용 목적에 따라서 진짜 이게 필요한 어떤 항목들이 잘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정작 수집도 다 하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필요한 세부 항목이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성에 대해서 잘 이제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에 맞게 뭐 사전 처리 과정이, 그리고 또 데이터에 대한 사후 처리 방안 뭐 이런 것들도 이때 고려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집 비용인데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 그래서 그 비용 자체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수집하는데 어떤 기술이 비용이 발생한다? 그럼 이제 검토를 좀 해봐야겠죠. 아니,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함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솔루션 비용이나 이런 게 비용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검토를 좀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집 세부 계획 수립입니다. 자, 데이터가 선정이 됐어요. 자, 선정이 됐으면 이제부터 수집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선정 이후부터 데이터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 그다음 데이터가 어떤 유형인지 유형을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유형이 결정돼야지만 무슨 수집 기술을 사용할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수집 기술과 보안상을 점검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집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선정 이후에 수집 데이터의 위치 파악입니다. 이거는 간단해요. 간단하게 지금 현재 데이터가 저장된 저장소가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위치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부에 있으면 뭐 내부 데이터 당연히 어떤 연계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그리고 뭐 데이터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수집 중에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면 되겠는데, 뭐 사실 내부는 쉬워요. 뭐가 어렵냐? 외부가 어렵습니다. 외부는 뭐 오픈 API 같은 이런 어떤 오픈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면 지금 이런 개방된 데이터의 종류가 무엇인지, 형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를 API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왔을 때 데이터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트래픽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연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식, 그다음 절차, 수집 기술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줘야 되겠고, 그다음 소스 데이터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개방 정책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외부니까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개방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제 정책적인 거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사실은 그냥 어떤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요, 어떤 연계나 API나 아니면 공개된 뭐 정책에 맞춰서 가져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개된 웹사이트 내에서 우리가 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요, 크롤링 했을 때 외부 시스템의 수명 주기 이런 걸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현재 이 크롤링하는 웹사이트, 웹페이지가요,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리뉴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리뉴얼 하면은 그 기존의 어떤 크롤링하는 코드들이 동작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스템의 변화 여부, 업데이트, 수명 주기, 그 다음에 내가 가져는 왔지만 그 가져온 데이터 자체가요, 실제 활용하지 못하는, 즉 저작권이 걸려 있는 이런 문제 등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집 가능 여부 체크, 수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그다음 서비스가 종료됐을 때 다른 소스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유형 파악, 수집 방법, 적용이 있는데요. 자, 유형은 정형, 반정형, 비정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형을 왜 파악을 해야 되냐면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수집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매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집 기술을 결정한다는 게 결국엔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유형을 먼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유형이 결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정형이다, 반정형이다, 비정형이다. 이러면은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데이터의 뭐 수집 방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형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스키마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런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DB to DB 혹은 ETL과 같은 Extract Transform 로드하는 그 다음에 오히려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그냥 벤더들이 제공해주는 드라이버를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반정형 형태의 파일이다. 파일이면 어떻게 해요? 뭐 크롤링하거나 오픈 API, 뭐 FTP, HTTP 같은 걸 이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집 계획서가 마지막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데요. 이 단계 내에서 수집 계획서 작성은 먼저 이제 그 데이터 소스 구성 요소입니다. 소스가 어디냐? 소스의 위치. 자, 내부일 경우엔 뭐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서버니까 서버의 IP, 포트 이게 뭔지를 이제 포함해야 되겠고요. 이게 근데 외부 시스템일 경우에는 URI 등이 이제 기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소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스가 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정렬해서 이제 기술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유형이 어떤지 정형인지 반정형인지 비정형인지 이거를 좀 파악을 해야 돼서 이제 왜냐면 데이터 유형이 그냥 하나인 경우가 있는데 혼합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혼합되어서 있는 경우 그럴 때는 뭐 이제 좀 의존 관계를 기술해서 뭐 이제 정형이 있지만 그 정형 중에서 어떤 특정 뭐 비정형과 연결이 돼 있다. 비정형 파일과 뭐 이런 의존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수집하는 항목, 뭐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인터페이스 요소를 좀 기술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소스 데이터가 뭐 담당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 담당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연락처를 수집 계획서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그리고 뭐 담당자가 없다면 뭐 그 데이터를 제공한 기관이나 뭐 URL을 이제 기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협약 내용을 좀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데이터 담당 뭐 원청 담당자가 있으면 어떤 협약이 일어났으면 그 협약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협약이 안 돼서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 협약이 안 됐는데 뭐 이런 거죠. 외부에 있는 데이터지만 그 공개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 그 정책이 어떤 건지 그거를 이제 좀 별도로 이렇게 기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 수집 주기 이제 구성 요소 중에서도 주기 설정이 있습니다. 주기 설정. 자, 근데 주기가 주기성을 갖지 않는 그런 불규칙 수집일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간격, 시간이 있는 그런 정해진 수집, 배치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등으로 배치, 실시간 이걸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배치는 좀 모았다가 한 번에 이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배치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처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실시간으로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결국엔 이 프로젝트의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만약에 수집이 실패됐습니다. 수집을 시도했지만 실패됐어요. 그럴 때 재수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한 세 번까지 시도했지만 안 되면 뭐 그만두게 한다거나 적어도 세 번은 트라이 해보자. 뭐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양입니다. 1회 수집 시에 발생하는 이 데이터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이제 기술을 해줘야 돼. 왜냐?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면서 한 번 수집할 때 이만큼이 생긴다. 그럼 결국엔 한 번에 일어나는 데이터의 양에다가 수집을 하는 주기를 곱하면 지금 현재 총 데이터 양이 얼마나 될지까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예측한다는 건 결국엔 우리가 필요한 저장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해봐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겠죠. 리소스를. 자, 트래픽 양도 유사하게 네트워크 트래픽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한다. 그럼 그거에 따른 적절한 해결책도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적용 기술. 자, 이제 수집에 필요한 적용 기술이 무엇인지를 이제 기술을 해줘야 돼요. 계획서에 넣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정별로, 처리 과정별로 이제 나눠서 좀 기술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처리, 사후 처리가 있는데요. 뭐 사전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사전 처리할 건지 이런 규칙 등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주고요. 뭐 사후 처리 방법도 마찬가지로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수집 계획서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수집 계획서 이후에 그냥 바로 수집이 들어가냐?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실 테스트 수집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바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 뭐 말고도 그냥 수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뭐 수집할 수도 있죠. 근데 왜 테스트 수집이 필요하냐?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감안합니다. 빅데이터예요.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집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어떤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오류 이런 것들을 결국엔 데이터가 엄청나게 모여서 그때 뒤늦게 찾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시간과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 수집은 뭐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이걸 체크하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기능성 테스트예요. 수집 도구 방법, 기술적으로 잘 동작하는지 이걸 체크해 주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 가능성. 그러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데이터 잘 수집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증 테스트해 봅니다. 그다음에 뭐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뭐 개인정보가 다루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잘 염두를 하고요. 그다음 정확성 검증합니다. 이 지금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지 아니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수집이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검증해 줘야겠죠. 그리고 수집은 했는데 실제 서비스 개발 운영에 좀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검토 이거를 테스트 수집한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같이 이런 품질 평가 데이터 수집했더니 뭐 좀 괜찮은 유용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품질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평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번 테스트 수집을 했으니 이제 우리가 뭐 적절하게 검증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하면은 지금 현재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목적에 따라 데이터도 분석하고 평가하고 근데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발견하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 테스트 수집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했으니 실제 데이터가 수집하는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시간도 아끼고 리소스도 아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리 조기에 발견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결국엔 수집 계획을 뭐 개선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엔 계속 반복해서 어떤 특정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테스트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수집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집 테스트, 뭐 기술적 검토를 먼저 보면은 제대로 수집했는지 그냥 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뭐 기술적 방법이 과연 최적으로 잘 적용한 건지, 그다음 뭐 누락 값은 없는지, 소스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고,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뭐 정확성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뭐 데이터셋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뭐 원본 데이터를 요청한 후 확인하거나 재수집을 해서 누락 데이터셋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왜 누락이 되는지 이제 검토도 하고요. 그리고 소스 데이터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파일인 경우에는 사이즈를 비교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수집 개수가 정말 일치하는지, 뭐 내가 지금 50개 정도를 가져와야 되는데 50개를 정말 잘 가져왔는지 비교를 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데이터 정확성입니다. 사후 처리가 필요한지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후 처리가 이제 정확한지 데이터가 정확한지를 우리가 검증하는 단계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사후 처리가 필요한지를 이때 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업무적 검토예요. 업무적으로 개인정보 보안이 잘 돼 있는지 저작권 관련된 거 문제 없는지 업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트래픽을 발생한다 만약에 그러면 어떤 제약사항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안사항 그래서 문제 없는지 개인정보나 그다음 저작권 법적 문제 없는지 그다음 트래픽 너무 발생시키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랑 이제 서비스 활용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뭐 정리하면 여러 이제 형태의 데이터가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서비스 활용 목적에 맞게 API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시각화를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자체를 적절하게 분석된 결과를 API를 통해서 제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 재생산해서 그 데이터 자체를 가시화 형태로 제공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서비스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 데이터가 서비스로 이어지는 측면. 자, 그래서 데이터가 뭐 수집될 때 사실 중요한 부분은 형태, 종류, 관계없이 수집은 돼요. 근데 형태나 종류가 왜 중요하냐? 형태와 종류에 따라서 수집 방법이 결정되는 겁니다. 수집을 어떻게, 어떤 기술을 쓸까? 그게 이제 형태와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가공, 재생산을 당연히 데이터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수집 방법이라는 게 결국엔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 재생산하는지 이 과정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화 형태로 서비스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반정형, 비정형, 그다음 정형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기능들이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집 방법을 정의해 보면요. 데이터의 종류 형태에 따라서 조금 이제 수집 방법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유형, 반정형, 비정형, 뭐 정형, 그리고 형태. 근데 정형 데이터는 결국엔 DBMS와 같은 이런 시스템에 저장하기 적합하고 반정형 같은 경우에는 뭐 JSON, XML 같은 형식으로 저장하는 게 뭐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집 위치가 어딘지, 뭐 물리적 위치로 뭐 어디에, 내부에 외부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인지 어떤 종류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되고, 만약에 내부 외부 이제 구분해서 왜 해야 되느냐? 사실 내부인 경우에는 정형 데이터인 경우가 많아서 DBMS를 우리가 지리를 알리거나 아니면 로그 파일을 분석하거나 이런 기술이 필요한 건데, 외부 데이터인 경우에는요, 뭐 사실 정형보다는 반정형의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뭐 API를 호출하거나 스크래핑과 같은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 뭐 관리적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뭐 내부 데이터 당연히 접근성, 비용 효율성이 높죠. 아니 우리가 어차피 가지고 있는 그 솔루션 데이터를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효율적이죠. 근데 외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 그런 기술적인 제약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집 방식 종류는 뭐 정형, 반정형, 비정형에 따라서 유형별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뭐 ETL, FTP, 스쿱, API 이런 게 있고 반정형은 센싱, 스트리밍, 플럼, 스크라이브, 척화 같은 게 있습니다. 뭐 비정형은 크롤링, 스크래핑 하거나 RSS, 오픈 API, 스크래파이, 그다음에 카프카 등이 있겠죠. 하나하나씩 좀 이 기술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결국에 이제 수집하는 방식은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집하는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ETL입니다. ETL은 이제 굉장히 역사도 깊고요. 전통적인 이제 그 수집을 위한 그런 기술입니다. 데이터가 우리가 분석에 대한 어떤 저장소, DW,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뭐 데이터 마트 이런 데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실제 동작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서 더 뭐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추출합니다. 그리고 분석적 가치가 있도록 트랜스폼하고요. 적재를 해요. 자, 추출은 뭐 동일 혹은 이기종의 이런 소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서 가져오니까 뭐 JDBC, ODBC 이런 것들 쓸 수 있겠고요. 그다음 트랜스폼, 변환이 일어납니다. 뭐 우리가 이제 뭐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어떤 그 분석적 가치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사용을 하려면 뭐 그거에 맞춰서 목적에 맞게 포맷 그리고 그 구조에 맞게 데이터를 저장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를 결합할 건지 통합할 건지 재구성할 건지 중복 데이터 제거 일관성 확보 이런 클리닝 정제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뭐 룰을 적용할 수도 있고 표준화를 수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든 변환 과정을 거쳤으면 뭐 추출되고 변환된 데이터 이게 이제 최종 대상이 됩니다. 그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 뭐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에 이제 적재한다는 건 insert, delete, update, 그다음 append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FTP입니다. 이 FTP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HTTP는 하이퍼텍스트죠. 그러니까 이제 웹 페이지에 웹 문서에 적합한 어떤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FTP는 파일을 전송에 최적화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예전만 하더라도 FTP로 이제 대용량 데이터로 이제 주고받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그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경우 FTP가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DBMS입니다. 우리가 특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테이블, 컬럼 이런 걸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죠. 당연히.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데 이 가져오는 걸 다시 이제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빅데이터 정말 대규모로 분석을 한다면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하나의 컴퓨터로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뭐 DBMS 연결만으로 쉽게 수집이 가능해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그런 수집 방법이죠. 자, 그다음 센서 데이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IoT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수많은 어떤 주변에 이 센서들이 넘쳐나게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우리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각종 센서들이 잔뜩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서 데이터의 결과를 뭐 온도, 습도, 자이로, 압력, 속도, 가속도, 가스, 초음파, 자기 센서 이런 수많은 센서들이 존재하고 그걸 게더링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그래서 뭐 도시 내 뭐 차량, 철도, 비행기, CCTV, 스마트 기기 등에서 이런 수많은 센서 데이터 값을 수정하는 게 우리가 이제 분석적 가치가 있는 뭐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수집을 해줘야겠죠. 센서에서. 그리고 이제 뭐 스크래핑인데요. 뉴스 블로그, SNS,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즉 한마디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그리고 추출하고 저장하는 이런 게 이제 스크래핑입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브라우저를 통제해서 제어해서 이제 스크래핑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브라우저가 뭐 역할이 똑같아요. 그 URL이 주어지면 그 URL을 요청을 보냅니다. 그 URL에 대해서 서버에 요청을 해요. 그럼 그 서버에 대해서 나온 결과를 받아줘. 받으면 그게 이제 그 웹 브라우저가 그 받은 정보를 그대로 이제 우리 그 HTML을 보여주는 형태로 브라우징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수백, 수천 개의 웹페이지가 있다고 해도요. 뭐 엄청난 대규모의 사이트라 해도요. 뭐 수초 내에, 수분 내에 웹사이트의 모든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막지만 않으면요. 자, 그다음에 로고 수집입니다. 뭐 사실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시스템, 서버, 네트워크 장비, 컴퓨터, 뭐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계속 축적시키는 로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로그 데이터로부터 뭐 사실 뭐 시스템 로그, 이벤트 로그, 웹 서버 로그, DB 로그, 트랜지션 로그, 클릭 로그, 보안 로그 여러 가지 로그로부터 수집을 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동화한다거나 아니면 뭐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침입 탐지를 만든다거나. 자, 그리고 이제 오픈 API입니다. 자, 오픈 API는 약어로는 그냥 오픈을 시킨 건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된 API라고 해서 오픈 AP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참 감사한 일이죠. 왜냐면은 어떤 기관이든 어떤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데서 API를 공개했다라는 건 그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자체를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열어두는 그런 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이 API를 통해서 뭐 응용 소프트웨어나 웹 서비스에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권한을 제공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 지도, 구글 맵, 오픈 스트리트 맵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데이터와 노동과 수고 그리고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API만 있으면 이런 지도 같은 걸 쉽게 가져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사실 뭐 공공 데이터 포탈 그리고 그 밖에도 뭐 통합 뭐 데이터 지도, 빅데이터 지도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개된 데이터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도로명 주소, 뭐 동네 예보 정보, 그다음 뭐 또 여러 가지 뭐 CCTV 위치, 그리고 또 뭐 분리수거 관련된 데이터, 하여튼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가면요, 우리가 국가에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어떤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거기서 오픈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집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